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미국식 럭셔리의 정수가 담겨있는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층 더 압도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대체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되게 퓨어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순수한 가솔린의 느낌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6.2L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GMF 스몰블럭 V8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연흡기 8기통 엔진입니다. 요즘 따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엔진이죠. 요즘처럼 터보차저의 시대, 그리고 다운사이징 시대, 그리고 전동화의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엔진인데, 캐딜락은 이 6.2L V8 자연흡기 엔진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순수한 8기통의 느낌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디펜더 옥타라는 8기통 자동차도 시승을 해봤고, 또 얼마 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L 같은 8기통 자동차를 시승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독일산 엔진 8기통 자동차들은 요즘은 환경 규제니 뭐니 하면서 이 배기음이 워낙 작아지는 시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트릭을 넣어요.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가상 사운드를 넣어서, 그래서 독일산 V8 엔진들은 요즘 조금 과장된 V8 사운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다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가속해보면 터보 차저도 없고 가상 사운드도 없고 순수한 자연흡기 V8 사운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순수한 기계를 조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최고 출력은 426마력,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63.6kgm를 발휘하고 있는 엔진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8기통 엔진이 426마력이라니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6.1L 자연흡기 V8 엔진은 쥐어짜는 엔진이 아니고 넉넉하게 주행하는 엔진이다 보니까 압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설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426마력 정도 되는 안정적인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에스컬레이드를 가지고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건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주행하는 자동차니까 그런 이 자동차의 캐릭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엔진의 느낌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6.1L 자연흡기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연비죠. 정말 극악의 연비를 갖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6.5km/L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실연비를 보면 6.6km/L? 저희가 생각보다 연비를 잘 붓고 있네요. 어제, 오늘 여러 상황에서 정말 수백 킬로미터를 주행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상황 동안의 실연비는 6.6km/L,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심 주행이나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면 이 연비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이 잦으신 분들은 에스컬레이드를 타시게 되면 연비가 대략 4km/L 이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어제 오늘 고속도로 주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을입니다. 외기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서 정체되지 않는 고속도로를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연비가 한 6.6km/L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딜락은 이 에스컬레이드의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시속 80km, 100km 이렇게 꾸준히 정속 주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4기통을 꺼놓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동차가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만 그 4기통을 잠깐 끄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돼서 조금이라도 더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GM의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포드와 GM이 함께 개발한 변속기입니다. 미국에서 하이웨이를 수백 킬로미터를 그냥 직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고속도로에서 극단적으로 이 힘을 아끼면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10단 자동 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도 역시 GM의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습니다. 가속을 해보면 반응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 불편함은 없는 변속기 세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변속기를 10단으로 아주 짜잘하게 나눠 놓은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변속기가 가장 효율적인 단수를 찾아서 끊임없이 변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속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만큼은 이 10단 자동 변속기의 느낌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의 최대 토크가 63.6kgm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저속 상황, 시내 상황 이런 때는 소위 말하는 토크발로 차를 슬슬슬슬 밀고 다닐 수 있어서 이 차의 캐릭터에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과속방 시턱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 시턱 지금 시속 40km 속도로 넘어보는데 느낌이 괜찮습니다. 또 넘어보도록 하죠. 과속방 시턱 50km 50km로 넘어봐도 그렇게까지 불쾌한 충격이나 진동이 실내로 유입되는 느낌이 아닙니다. 앞쪽 바퀴가 충격을 받아내는 느낌이나 뒤쪽 바퀴가 땅에 떨어지면서 느껴지는 그런 충격이나 이런 모든 불쾌할 수 있는 충격들이 꽤 잘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바디온 프레임 차량입니다. 모노코크 바디 대비해서 훨씬 강성도 높고 또 험로 주파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대신에 승차감에서는 훨씬 더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갖추고도 꽤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캐딜락의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험로라든지 온로드라든지 그 상황에 맞는 차고 조절을 해주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됐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충격을 흡수하는 댐퍼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댐퍼가 장착됐습니다.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벌써 4.0이 됐습니다.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댐퍼 내부에 이 오일에다가 자성을 띠는 물질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댐퍼 피스톤에는 전자석을 내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노면의 상태라든지 내가 지금 가속 감속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코너링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주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댐퍼 내부의 피스톤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전류를 흘려보내면 오일 내부의 점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스포티하게 달릴 때에는 오일의 점도를 끈적하게 혹은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 댐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반대로 편안하게 주행을 해야 될 때, 충격을 잘 흡수해야 될 때는 댐퍼 내부에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댐퍼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이라는 댐퍼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순식간에 1초에 1000번 정도 노면 상태를 파악해서 이 댐퍼의 세팅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마주한 그 순간에 바로 댐퍼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속방 시턱을 넘어봤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잘 걸러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있어서 아주 밸런스가 좋은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지금처럼 도로 이음매를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격을 약간 지그시 눌러주고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차감이 고급지다 라고 느낄 법한 그런 승차감 세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댐퍼 세팅을 하드하게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이런 모드에서는 롤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이 전자식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느낌에 맞춰서 이 승차감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점들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는 5380mm, 너비는 2060mm, 높이는 1945mm, 휠베이스는 3071mm의 크기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공차 중량도 무려 2795kg, 그래서 거의 2.8톤에 달하는 숏바디지만 아주 강력한 바디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움 프레임 방식의 자동차다 보니까 제가 키가 185cm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닛이 시작하는 위치가 거의 제 가슴 위치에 있을 정도로 아주 높고 거대하고 든든하게 날치켜줄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에스컬레이드 대비해서 훨씬 더 램프가 얇아졌어요.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캐딜락도 전동화가 되면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나 리릭이나 비스틱이나 이런 모델들에서 더욱더 얄쌍한 수직형 버티컬 램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에스컬레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장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각각 헤드램프 모듈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역시 이 첨단의 느낌을 한층 더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네요.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우후! GM의 상징, 미국 차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6200cc의
V8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GM의 이 스몰 블럭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지금 너비가 2m가 넘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 엔진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고,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V8을 만들어도 트윈 터보 차저 정도는 기본으로 탑재하는 게 일반적인데 V8은 자연흡기지 라면서 배기량도 그냥 6200cc로 8기통 엔진을 여전히 장착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측면에서도 한층 더 과감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과감해졌냐? 바로 휠이죠. 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22인치 휠이 장착됐습니다. 22인치라는 휠 자체도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부터는 24인치 휠이 장착됐어요. 이번에 24인치 휠이 되면서부터는 한층 더 이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안쪽에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동문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도어 캐치를 한번 딸깍하면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과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기능이 탑재됐고요.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닫을 때도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문으로 문이 닫히고 이 소프트 클로징까지 지원이 되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한층 더 럭셔리하게 진화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주유구 같은 경우는 운전석 후방 팬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별도의 주유 캡을 열 필요 없이 그대로 주유기를 넣으면 주유가 되는 이 GM 특유의 캡리스 주유구가 똑같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터보 차저를 사용한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권장 옥탄가가 91에서 95, 그래서 일반유 세팅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차지만 기름은 일반유도 먹는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후면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테일램프 그래픽이 살짝 변화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점등했을 때 빨간색 램프가 점등되도록 했습니다. 이전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황색 방향지시등이 들어왔는데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도록 바뀐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열립니다. 이렇게 이쪽 버튼을 눌러서 이 위쪽 리어 윈도우만 이렇게 열어서 뒤쪽에 주차장벽이 가까이 있는 상황,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윈도우만 열어서 간단한 짐을 넣고 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딜락 로고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가 장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일단은 3열까지 장착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지금 VDA 기준으로 722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골프백 2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도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3열 시트까지 폴딩하면 훨씬 더 많은 짐을 정말 짐차처럼 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아주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열에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야, 3열 치고 지금 굉장히 넉넉합니다. 프레임 위에 차체가 얹어져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3열 발 놓는 공간이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 플로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그래서 지금 3열에 앉았을 때도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3열 승객을 위해서 USB-C 타입 충전구도 2개, 양쪽으로 하나씩 2개를 위치해 놓고 있고 컵홀더도 하나씩 위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3열에 3명이 타도록 이 시트 구성을 해 놓고 있는데 3명이 넉넉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2명 정도는 넉넉하게 실제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2열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2열에 들어오면 이렇게 닫기 버튼을 슬라이드해서 자동문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안드로이드 패드에서 보는 그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열기, 슬라이드에서 닫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열면 아주 부드럽게 즉시 작동이 되고요. 드래그하는 것도 아주 부드럽죠. GM은 지금 LG전자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패널들을 공급받으면서 이 GM이 혼자 했다면 잘할 수 없을 이런 디지털적인 부분들도 잘 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2열 시트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됩니다. 주무르기 이렇게 강하게, 보통, 약하게 여러 가지 모드 중에서 이 마사지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강도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해서 이 마사지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전을 하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럭셔리하고 넉넉한 자동차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차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태블릿 앞쪽으로 컵홀더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컵홀더의 테두리도 보세요. 크롬으로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놔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지금 시트백 커버 같은 경우도 고급스러운 우레탄 소재로 포장을 해놓고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배가시켜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2열 암레스트 안쪽에는요,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이죠. 이렇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때라든지 여기에 간단히 뭘 올려놓고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쪽에는 접이식 테이블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꼭 에스컬레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분들이 그토록 에스컬레이드를 찾으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네요. 자, 1열에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동문이니까요. 자, 1열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에도 사실은 거대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거 디자인 쪽으로도 멋있고 아주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이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쪽 A필러에서 저쪽 A필러까지를 꽉 디스플레이로 채워놓는 이런 아주 멋진 크고 아름다운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그래서 운전석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까지 35인치,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 20인치, 이렇게 해서 총 55인치의 대화면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바라봤을 때, 조수석에서 운전석을 바라봤을 때 어떤 좌석에서 어떤 각도로 디스플레이를 보더라도 색상이 아주 선명한 그런 고품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OLED다 보니까 형태도 이렇게 커브드로, 그리고 각지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느낌이 나는 게 너무 멋있네요. 자, 그런데 계기판 디스플레이에서 별다른 그래픽을 띄워놓을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계기판 게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화면을 이렇게 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이트 비전 화면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덩그러니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뭔가 이 디스플레이랑 좀 따로 노는 느낌. 그리고 AR 카메라 화면도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데, 이 화면도 너무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이 가장자리 부분은 이 어둡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마치 이 디스플레이와 일체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어 셀렉터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컬럼식 타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올리고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기어를 조작하도록 하는 이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적용됐고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 부분은 BMW의 iDrive 다이얼 같은 조작 다이얼로 바뀌었고, 1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문을 모두 다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1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마사지 시트도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지압 주무르기 강하게 보통 약하게 3단계로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냉장고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1단계, 2단계 꺼버릴 수 있는 3단계로 작동하는 냉장고도 장착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마시던 커피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차가운 상태로 암레스트 안쪽에 넣어놓으면 언제나 시원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이런 냉장고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편의 기능에서 프리미엄 혹은 그 이상의 럭셔리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음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모델에는 3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AKG의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36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음량을 키울수록 더 즐거운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한데, 이 사운드의 해상도를 놓고 보면 하드웨어가 엄청난 거에 비해서 음질이 되게 명료한 느낌은 아니네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 이 롱바디 모델까지 넘어가게 되면 40개의 스피커를 탑재한 끝판왕의 AKG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 모델의 최고 등급 이 36개 사운드 시스템은 다소 해상도가 조금 아쉽다. 24인치 휠이 되면서 이 타이어의 두께가 더 얇아지니까 승차감이나 소음 측면에서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승을 해보면서 불쾌한 소음이나 승차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자연흡기 엔진의 이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불쾌한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풍절음도 이 무지막지한 크기를 생각하면 꽤 많이 억제돼 있고요. 특히 이 플로어 부분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굉장히 잘 차단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흡음재나 방음재를 여러 겹으로 발라놔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거슬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차의 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숙성 측면에 있어서도 이 차는 아주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컬레이드를 오래 시승하다 보니까 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큼직큼직하고 넉넉하지만 이 HUD
HUD 크기만큼은 정말 옹졸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HUD가 장착되어 있어요. 뭔가 에스컬레이드의 크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HUD의 이 품질을 봤을 때도 백라이트 사각형이 눈에 잘 띄거든요. 기본적으로 LCD 방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백라이트가 있고 거기서 빛을 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검정색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뒤쪽 백라이트가 보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이 차의 다른 부분들의 품질에 대비해서 이 HUD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섬세한 디테일이거든요. 이 미국 분들은 뭐 이런 걸 그렇게까지 뭐 째째하게 따지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K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디테일들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속도 레버를 아래쪽으로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속 80km로 맞춰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차의 차간거리를 꽤 부드럽게 맞춰주고 또 가속하는 실력도 아주 부드럽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계속 핸들을 보타해주고 있죠. 이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이 빠져 있습니다. GM은 슈퍼크루즈가 아닌 차들에는 차선 중앙 유지가 빠져 있어요. 이 슈퍼크루즈가 HD맵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슈퍼크루즈가 빠진 차들은 차선 중앙 유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1억 6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핸들은 내가 돌려줘야 되는 이런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은 남아있죠. 이번에 캐딜락이 에스컬레이드 IQ, 에스컬레이드의 전기차 버전을 11월 이번 달에 출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컬레이드 IQ에 슈퍼크루즈를 최초로 탑재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 GM이 이 테스트 차량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지도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에서 미국, 중국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슈퍼크루즈를 탑재한다는 건데요. 그게 들어오면 이 에스컬레이드에도 그 슈퍼크루즈가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슈퍼크루즈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들에도 이 가운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날 때 이쪽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런 기능이 이 핸들림에 이미 탑재가 돼 있고요. 핸즈프리 운전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지금은 나옵니다만, 이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가 나오고 나서는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핸즈프리 에이다스를 즐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실제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데이트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신형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시작 가격은 1억 6,607만원부터입니다. 1억 6,607만원이면 사실 합리적인 자동차는 좀 거리가 먼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분명히 원하는 소비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넉넉한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 공간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 이 모든 것에서 넉넉한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